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보험, 돈 버는 은퇴, 돈 버는 투자,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수익률이 좋다고 말하는 홍콩 보험 정말로 가입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강남 부자들은요, 홍콩 보험을 가입한다고 합니다. 국내 저축 연금 보험 대비해서 2배가량 수익을 더 제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강남 부자들의 가입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요, 연금보험의 수익률이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2배 정도 수익을 제공한다고 한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도 어떻습니까?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가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홍콩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역외보험입니다. 국내 고객이 해외에서 영업하는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어떻게 보면요, 온라인 쇼핑에서 해외 직구 보험이 되겠습니다. 홍콩에서 법인을 세워서 영업하는 글로벌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AIA, 악사, 프루덴셜 등이 판매하는 보험을 국내에서 가입하는 것이 바로 홍콩 보험이 되겠습니다. 가입 행태는 이렇습니다. 역외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외보험사 직접 우편으로 서류를 주고받습니다. 참 이상하죠. 요새는 온라인도 돼 있는데.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은 홍콩보험의 경우는요,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화 능력만 된다면 가입에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요, 놀랍게도 해외여행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현지 보험사에 방문해서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황당하지 않습니까?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여행을 일부러 하다니요. 그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요? 수익률을 한번 예시해 주는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40세 남자가 매년 1만 8천 달러씩 5년 동안 9만 달러. 그렇다면 환율 1367원 기준했을 때 1억 2303만 원을 내는 것이죠. 이랬을 때 연금이 개시되는 70세 시점의 적립금은요, 39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5억 4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보험 가입 후 13년부터는 원금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이 수익률은 유동적인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확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수익률은요, 40세가 70세 정도 기준으로 했는데 30년 동안 이 수익률이 좋은 편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고요. 특히 100세까지 산다면 60년 동안 이 보험이 과연 어느 정도 수익을 제공할지 정말 의문점이 납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이 나는 이유, 우리나라 그 상품보다 더 수익률이 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거의 다 무배당 상품이죠. 하지만 홍콩보험은요, 유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외보험사는 어떻게 이런 수익을 제공할까요? 정답은 배당금인데요. 역외보험 대부분은 유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료로 주식, 펀드,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수익금을요, 고객한테 돌려주는데 어떻습니까? 유배당 상품 특징은요, 수익이 나면 90%를 고객한테 배당하고요, 가입자한테 배당하고 10%는 회사가 먹게 되거든요. 회사가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배당 상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배당이 매년 빠짐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누려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립금이 불어나는 구조라고 막 홍보를 하죠. 물론 뜻대로 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지속적으로 맞아야만 그 금액을 제공할 수 있겠죠. 가령 투자 수익률, 배당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문제가 되고요. 투자 손실이 발생한다면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서 제공한다는 수익률이 연 6에서 7% 정도인데 이것이 고정 수익은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보험사가 투자에 실패해서 손실을 보게 된다면 이 수익률을 보장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198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보험사의 매년 배당률은요, 4% 정도로 우리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던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요, 그때도 배당률이 6.3%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보험사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지만 뛰어난 건전성으로 고객과 약속한 배당을 지급했던 것인데요. 이건 홍보성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엄청난 손실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보여주기식으로 배당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건 못하겠죠.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해외에서의 보험에 대한 인식은 이렇습니다. 사망, 질병 등의 위험을 전가하는 역할과 함께 주식과 채권 사이에서 위치한 투자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펀드 부동산에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제공해 주지만은 어떻습니까? 투자 리스크가 항상 있죠. 원금 손실 리스크라는 것이 항상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외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보험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가입 과정이 너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또 특히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처럼 바로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보험사와 원활한 소통하고 아니면 금융감독원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익률을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연금하고 홍콩 보험을 좀 비교하겠는데 똑같이 150만 원씩 냈고 10년간 냈을 때요. 어떻습니까? 적용 이율이요. 한국에 만약에 6% 달리 확정금리입니다. 10년 동안. 10년 후에는 5% 주고요. 홍콩 보험은 배당 수익률을 연 6에서 7%라고 가정했을 때요. 40대인 사람이 30년 뒤에 한국 보험은요. 연금은 2,621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홍콩 보험은요. 5,660만 원 정도의 매년 그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5세까지 수령의 누계를 보면은 한국의 연금은 6억 8천인데 홍콩 보험은 14억 6천 정도가 되니까 상대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아무리 유동적이지만 이 수익률 그다지 높은 편 아닙니다. 그리고 국내 연금은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고요. 그것보다 약간 더 높다고 해서 좋은 수익률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 또한 어떻습니까? 유동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백수보험 사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도요. 과거에 유배당 상품으로 매년 배당률을 가정해서 엄청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백수보험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죠. 하지만 연 배당률은 변경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은 그 가입서에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실제로는 연 배당률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 보니까 예상했던 금액보다 뭐 10분의 1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 사태까지 일어났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못 받았죠. 결국 어떠냐면요. 배당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당 지침이나 거기에 따라 달라지고요. 특히 보험사가 손실이 발생됐을 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리스크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에서도요. 일반적인 리스크를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해외 보험에 가입이 허용되는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입이 허용됐더라도 국내 거주자의 알선 및 중개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말썽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요.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생명보험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국내도 검토하기 만만치 않은데 해외 보험사를 검토하기란 또한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이나 분쟁 여지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그리고 또한 해외보험은 한국에서처럼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민원과 관련돼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 대행사, 에이전시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냐 이거죠. 이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 넘어 산이죠. 투자 수익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대로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가입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이 금감원의 리스크보다는 근본적인 리스크를 제가 한번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리스크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환율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해외 보험이다 보니까요.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나중에 또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받아오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환율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따라서 향후 환율 인하가 예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근데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367원, 뭐 1300원에서 1400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환율 인상된 상태죠. 한국의 그 환율이 그러니까 뭐냐면 원화가 평가절하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5년 동안에. 그러면요. 나중에 혹시라도 환율 인하로 700원대가 된다면요. 수익은 정말로 거덜납니다.
만약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환율이 2,000원까지 된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2,000원이 된다면요. 우리나라는 거의 망한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 망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리스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저는 가입을 극구 만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요. 절세 컨설팅 피에 30% 할인까지 받을 수 있고요. 동영상 그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30년간 60년 동안 해외 보험의 지급 안정성의 문제가 저는 없다고 말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요. 전 세계 아주 최고의 보험사인 AIG가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해서 살았지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60년 동안에 엄청난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해외 보험사는 우리처럼 우리는 파산하면요, 파산하기 전에 물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부실해진다면 P&A 방식, 자산부채 이전 방식으로요, 다른 보험사가 이전하도록 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계약자는 안전하죠. 그리고 파산 직전까지 가지도 않아요. 요즘은 월 단위로 계속적으로 그 재무 건전도나 그 솔벤시 마진 등을 확실하게 금감원에서 체크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외국사는 어떻습니까? 파산하면 그대로 아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는 없고요. 항상 언제나 계약자는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IMF 때 일본의 많은 생명보험사들이 파산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그 미래에 받게 되는 수령액의 현재 가치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연금보험의 현재 가치가 극도로 미미하다고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설사 국내 보험보다 2배를 준다 하더라도 약속대로 뭐 지키기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현재 가치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95세까지 14억 6천만 원을 준다는 소리는 물가 상승률 2023년도 3.6% 가정 시 2억 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시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연금처럼 매년 주는데, 그리고 또한 세금을 고려한다면 현재 가치는 아주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바로 세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외 연금 등의 차익은요, 해외 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고 세율 49.5% 세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하고 상속세 부담이 예상되죠. 따라서 국내 연금보험이나 해외보험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50보 100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해외보험은 굉장히 불안정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보험사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그렇다면 솔루션은 무엇이 될까요? 당연히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연금 상품이나 해외 상품이 아니라요, 투자 및 절세 관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외 보험보다 안정적으로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얻을 수 있고요. 종소세, 건보료 부담에서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를 완벽하게 해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러한 홍콩 보험이 많이 판매하다 보니까 국내 보험 판매인들의 걱정이 태산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객 보험하고도 경쟁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중간에 중개를 해서 수수료를 얻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수익 창출이 될 수는 있겠죠, 보험 판매인한테. 하지만 고객에 대한 가입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따라서 국내든 여객든 모든 보험을 가입한다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보험의 원리상 꼭 필수불가결한 보험에 대해서 가입하고요. 다른 건 가입하지 마시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가입자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효과 없는 그 길을 굳이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따라서 가장 좋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라고 하는 100년 대계라고 하는 투자와 절세의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100년 동안의 투자 우산하고 세금 우산을 반드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가라면 이 정도의 엄청난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슈들이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대부분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0년 동안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 각종 절세 전략하고 투자 전략을 통해서 정말로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의 이익을 챙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8월 9일 금요일 날 오후 2시, 8월 10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요. 강남역 인근에서 합니다. 그리고요, 신청 방법은 저한테 3만 원 입금해 주시고 성함하고 회차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장소 강남역 5번 출구가 되겠고요. 그 밑에 197m의 공간 이즈라고 하는 스터디룸 카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홍콩보험 그 필요성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익성 꼭 가입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없고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된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